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린그린님 반갑습니다. 정신일님 반갑습니다. 네, 비가 제가 방송 준비한다고 아침에 한 6시 반 뭐 그맘때 보니까 하늘이 온통 먹구름으로 있더니만 준비 끝날 무렵에 빗소리가 나서 나가보니까 비가 제법 많이 오네요. 네, 강창훈님 반갑습니다. 아니, 이런 날씨에 벌써 벌초를요? 지금이 벌초할 시즌이 아닌 것 같은데? 아, 네, 감사합니다. 그린그린님. 오늘 내용 또 한번 들어가 봅시다. 바로 댓글로 또 남겨주시면은 제가 하다가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요즘 우영우도 좀 재밌고 이래서 그것도 간혹 보는데 가격이 지금은 22년인데 22 투더 20 투더 18 투더 점점점 이렇게 해놨어요. 이런 가격들도 나오더라는 거죠. 예, 투자자라면 여기 절로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실 18년, 19년 넘어갈 때도 썩 분위기는 19년 이맘때도 썩 분위기는 좋지 않았다. 좋지 않았다. 근데 엄청난 유동성 자금이 공급되면서 가격이 점프를 했는데 웬걸 떨어지는 속도는 너무 빠르더라는 거죠. 예, 투자자라면 정말 욕 나옵니다. 이제 전세값으로 집 사는 시절이 왔어요. 전세 살고 있던 곳 웬만하면 그 돈으로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가격대로 오는 것 같습니다. 월성자이 9평 3.3억 이것뿐만 아니고 오늘도 충격적인 거래 가격들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요거 유독 눈에 띄더라고요. 요게 유독 눈에 띄었어요. 자, 월성자이 그래서 월성자이만 조사해 봤습니다. 월성자이 2006년도 아파트고요. 이제 한 15년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2017년도 가격이에요. 2017년 2월에서 8월 사이의 가격이 3억 초반, 3억 3천 보이시죠? 2017년 5월에 3억 3천이었어요. 그때 3억 4천 넘어가는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가을로 넘어가면서 가격은 좀 더 비싸지죠. 3억 5천, 6천 이런 가격들이 보여요. 근데 이때도 3억 3천은 보이더라는 거죠. 2017년에 예, 휴대폰 좀 가로로 놓고 좀 크게 보시면은 좀 안 보여도 대충 숫자는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2017년 상반기에도 3억 3천이 있었고 3억 6천까지 하반기에는 3억 6천까지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2018년도 상반기에 가격 3억 5, 6천, 3억 8천까지도 나왔어요. 2018년 하반기 숫자 조금 커졌어요. 2018년 하반기 가격 3억 중후반 3억 중후반에 있던 것이 3억 초반대까지 떨어졌다. 3.3억.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그럼 이 동네 전세가는 어떠했느냐? 지금 3.3억보다 더 비싼 전세가에 사는 사람들도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화질을 그 톱니바퀴 누르시고 화질을 1080p로 하시면은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실 것 같습니다. 네, 유라유라님 감사합니다. 네, 광해철도님 반갑습니다.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매도 물량이 근래 들어서 좀 다 줄어들었어요. 여기에서 또 음모론을 한 가지 제기해 봅니다. 그동안 가두리니 뭐니 굉장히 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싼 매물들이 시장에 정상적으로 나와서 거래가 안 돼요. 네이버 부동산 보시면 호가 높은 것만 잔뜩 있고 막상 시장에 가보면 그것보다 더 싼 매물들이 있더라. 야, 이게 진짜 매물이 줄었는 게 맞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매물이 줄었는 게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싼 매물들이 여기 숨어 있었다. 알고 보면 물량은 쭉 증가인데 숨어 있는 물량들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잠깐 가져봤습니다. 오늘 토요일이라서 물량 소폭 증가했고요. 임대 전세 물량도 소폭 증가, 월세 물량은 또 소폭 증가. 월세 물량은 정말 쉴 틈 없이 올라갑니다. 여유 있는 사람들은 뭘 해도 살아남아요. 근데 여유가 없이 빡빡한 상황에서 투자랍시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지죠. 뭐 IMF 이럴 때 대기업들, 야 저런 대기업들이 무너질까? 뭐 그런 느낌들이 있었는데 웬걸 현금 흐름이 막혀버리면은 대기업도 문을 닫더라는 거죠. 일반 가게는 오죽하겠습니까? 대기업은 뭐 트럼프가 이야기했던가요? 내가 5조를 투자했다. 내가 망하면 이건 국가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일반 개인이 5천만 원을 투자했다. 이건 망하면은 그냥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개인의 문제. 그럼 하물며 이 큰 돈, 우리나라의 엄청난 대기업들 무너질 때도 현금 흐름이 막혔을 때
정말 뭐 어떻게 손 쓸 방법이 없더라. 네, 짱아님 반갑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비가 와서 좀 더 시원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전체 임대 물량도 계속 증가하는 형태 14,000건 넘어가고 있어요. 매물은 거의 33,000개, 전세는 14,000개. 물량 많습니다. 이거 인구 대비로 봐도 많습니다. 8월 20일 또 눈 아프시죠? 네, 좀 작습니다. 좀 작아요. 요거는 전주 대비 증가 있는 개수가 60개. 생각보다 제가 숫자를 한 개 한 개 아침에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또 늘어나? 또 늘어나?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 분양권 매도 물량을 보니까 살짝 꺾이는 형태가 나타났을 때는 주로 이 물량들이 분양권 상태에서 이제 매매 물건으로 이제 전환되는 단계로 가면서 분양권 매물로 네이버 상에서 분양권 매물로 숫자로 표시가 안 되더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시장에 나가보면 네이버에는 분양권 상태가 아니었지만 분양권 상태의 매물들이 존재합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분양권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김영수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매수 심리. 매물이 줄어들면서, 매물이 일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면서 지금 한 13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지난주에 좀 충격이었죠. 매수 심리가, 매수 우위 지수가 8인가 그랬었잖아요. 올라갔지만, 이 중요한 포인트는 매수세가 없다는 것. 매도 물량이 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 변화만으로, 보기엔 좀 어렵다. 어쨌든, 우리 요 지수, 40. 제대로 보려면 60 이상을 뚫고 올라가는지 봐야 되고, 40 이하로 내려가 버리면 손쓰기 어려운 정도로 그런 국면으로 갑니다. 정말 이게 반등 없이 이렇게 흘러내릴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반등 없이 흘러내릴지. 아파트 거래량 37건, 그 중에 신고가는 한 건 있었고요. 지금 7월달 851건인데요. 이 정도 거래량이면 한 900건 선에서 거래량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네, 백한무님 반갑습니다. 네. 좀 빠르게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앞부분이 길어져서요. 지금 현재 8월달 들어서는 하루 평균 30건씩 거래되고 있어요. 이 정도 거래량이면은 계속 1000건은 넘어가기 힘들다. 거래량 1000건 넘어가기 힘들다. 대구 거래 빙하기는 2000건 이하인데 그래도 뭔가 좀 거래량을 보고 살려면 그래도 한 1500건 정도까지 반등만 나와줘도 한번 움직여 볼 건데 이런 마음이 들 정도. 네. 요거 좀 첫 번째 가격부터 충격이었어요. 힐스테이트 버머 센트럴. 이제 입주 등기 쳤거든요. 등기 쳤는데 이런 것들도 시장에 나와서 막 거래가 돼요. 현금 흐름이 막히면은 새 거가 되었건 헛것이 되었건 2022년도 물건도 팔더라는 거죠. 이거 1, 2년 전에는 감히 상상도 못할 그런 물건들이잖아요. 세금은 세금대로 내야 되는 이런 상황들. 근데 이 매매 가격이 7억 9,500밖에 안 된다. 8억도 안 된다. 8억도 안 된다. 야, 이거 초약 당첨되고 이랬을 때 엄청 대박의 꿈을 꿨었지 싶은데 생각보다 별로 없네? 요런 느낌. 롯데캐슬 레이크 8억 5천까지 갔던 것이 5억 7천. 그럼 또 뭐 층수가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 무의미하다는 것들 지금까지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보셨잖아요. 가격 흐름이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인지 내려가고 있는 분위기인지 그 하나에 파악하는 정도, 그 거의 30% 정도 하락했고요. 협성 협플에 죽고 대형 평형들 거래 공백도 나름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격들이 좀 떨어진다. 그래도 불과 제 방송 보셨으면 한 5개월, 6개월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이 대형 평형의 신고가 나오는 현상들 계속 살펴보면서 그래도 얘들은 거래 공백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점점점점점 찍으면서 다른 애들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와중에 대형 평형들은 가격이 엄청난 거래 공백이 있다가 여기에 점이 딱 찍혀요. 그럼 다른 아파트들은 여기에 점 찍혀도 떨어졌네 요런 느낌이었는데 이 대형 평형의 아파트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요 위에 거보다 점이 더 낮은 곳에 찍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거 신고가네 요런 느낌을 줬지만 자세히 좀 따져봐야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래 들어서 대형 평형들도 제법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네요. 성당 매매한 2편은 세상 101제곱미터 4억 9천. 요건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덜 떨어진 편인 것 같아요. 네, 다른 아파트 가격 떨어진 데 비해서. 근데 고점 대비 요것도 20%. 요 많은 호재들을 안고 있었거든요. 교대역 하늘채 뉴스센터 84제곱미터 84제곱미터가 4억 6천? 진짜 그때 제 지인 드립을 자꾸 하는데 그때 5억 밑으로만 떨어지면 5억 선만 와도 5억대만 해도 산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다른 가격이 전체적으로 많이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이곳보다는 더 상급지의 아파트들을 눈독을 들이더라고요. 근데 가격은
뭐냐, 자기가 들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똑같았는데, 선택의 폭이 너무나도 넓어지더라는 거죠. 정말 이 현찰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부럽다. 선택의 폭이 넓구나. 이런 느낌 잠깐 가져봤습니다. 다음 조금 떨어진 거는 좀 지나가고요. 침산 화정파크 드림, 이건 26평형 지나갈게요. 대략 20%. 진천역 AK 그랜플리스, 이것도 조금 좀 충격적인 가격일 거예요. 아마 2013년 아파트, 약 10년 차 정도 접어드는데요. 5억 5천까지 갔던 것이 1억 7,200, 거의 30% 떨어져서 3억 8,500이거든요. 한창 잘 나갈 때 최고 전세가는 4억 5천이었어요. 전세입자면 웬만하면 요 집 삽니다. 전세입자면. 침산 화성포크 드림 26평도 마찬가지로 전세입자도 마음만 먹으면 요 집을 산다. 근데 전세입자의 자산 상황도 따지고 보면 그렇게 넉넉한 부류가 많지 않더라. 집을 사시는 분들도 상당 부분 대출을 내서 사셨겠지만 전세를 사는 분 또한 상당 부분 그것이 대출인 경우가 많더라. 특히 젊은 층들, 은행 관계자들 이야기 하잖아요. 젊은 층들 전세자금 대출 받으러 오면 거의 80% 풀로 땡긴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네들도 썩 여유롭지는 않더라. 네. 후방 아유시엘 34평형 가격 3억 3,800까지 한 20% 정도 떨어졌고요. 월성자이 오늘 제목으로 붙여봤었는데요. 요거 2층 층수가 물러났습니다. 어쨌든 요 가격 자체가 3억 3천이라는 가격 자체가 아까 2017년 보셨잖아요. 2017년 상반기에도 3억 4천 2층, 그때도 아까 2층으로 기억해요. 2층이 3억 3천이었고 지금도 3억 3천이고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가격이 제자리로 돌아왔다. 요거 맞죠? 전세 살던 사람 마음만 먹으면 요거 언제든지 매매로 전환합니다. 근데 그 쉽지 않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네, 태양 리더스 하원업 채널이 여기도 근래 뉴스 분위기가 안 좋다는 뉴스가 간혹 나오더라고요. 수목원 서안이 남은 74제곱미터네요. 가격 고점 대비 이거 뭐 거의 30%인가요? 25% 정도 각산 태형 대시양 가격 20%, 25%, 20%라고 써줄게요. 그 다음 15%, 20%, 이거 거의 명곡 미래빌 1차, 1단지인가요? 1차, 1단지? 네. 가격 거의, 이거는 30%도 넘어가네요. 한 33% 정도. 요런 숫자들도 등장하는데요. 또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난 고점 대비 40% 되면 무조건 살래. 그냥 제가 물어봤어요. 니마, 그거 정말 고점 대비 40% 떨어지면 살 거예요? 또 제가 또 숙제를 안겨줬어요. 거래량 살아나는 거 보고 사실래요? 거래량 살아나는 거 보고 사실래요?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세계 경제 위기 막 닥쳐오면서 더 혼란한 시장 한 번 더 충격이 올 것 같은데 그 충격을 보고 사실래요? 그러니까 이 40% 할인 가격이 되면 무조건 사겠다는 마음이 살짝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을 해야 되는 사람, 한 채를 나의 실거주의 목적으로 한 채를 사야 되는 사람도 고민이고 투자를 목적으로 해야 되는 사람들도 고민이고 이런 사람들은 행복한 고민이다. 어떻게든지 이걸 지금 처분해야 되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부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앞부분 기억 설명이 길어졌어요. 오늘 신고가 한 건 있었거든요. 비산동의 디오 하이넷 시티 가격 2억 2천 84제곱미터예요. 84. 빌라 느낌 나는 그런 것인가요? 어쨌든 가격이 좀 저렴하다. 비산동 서구 지역이네요. 한 건 있었습니다. 신고가 조금 지나갈게요. 밑에도 요것도 한번 볼까? 성서 2차 보성타운. 네, 용산동 가격 고점 대비 5,800이지만 이거 한 25% 정도. 25%. 아직 좀 비싸게 사는 사람들도 있곤 하지만 그래도 가격은 20% 정도 조정 최소 그 정도는 생각해 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건당 거래액은 7월달에 다소 고가의 물건들 일부 거래되는 현상들 있었습니다. 신고가를 쓰면서 했는 것은 아니었다. 거래 7월도 그렇고 8월도 그렇고 이 1000건이라는 벽이 정말 높아 보이네요. 과거에 2000건 뚫고 올라가는 이런 시절들 있잖아요. 2000건, 3000건 우습게 나왔어요. 정말 거래량이 하루에 한 달에 거의 한 7000건 가까이 터질 때 하루에 1거래 신고되는 것이 200건 200건씩 신고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았으면 일주일치 거래량 그때 당시 일주일치 거래량이면 지금 한 달 거래량을 뛰어넘을 정도. 실거래 자료를 분석하다 보면 가격이 내리다가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너무 많이 거래가 이루어져가지고 그리고 너무 많은 신고가가 나와서 깜짝깜짝 놀라는 이런 시기 다시 올까 지금 분위기가 너무나 극명하게 갈려버렸습니다. 3억 미만 비중 좀 낮아지는 가운데
요 가격대, 요 가격대 아까 3억대 거래, 4억대 거래, 아주 혹한 가격으로 지금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비싼 물건들은 사지 않고 있다. 네, 우특님, 네, 해운대 지역 분석해놨어요. 해운대 지역도, 여기서 잠깐 살짝 말씀드리면, 해운대 지역에 해운대 우동, 비싼 아파트 굉장히 많았어요. 어제 대구 지역 제가, 한 150가구 정도 아파트, 15억에서 20억 정도 하는 아파트, 최근 3년간 150가구, 수성구 지역을 통해서 살펴봤을 때, 야, 25%가 등기도 안 했더라. 야, 이거 하나의 표본으로서 가치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해운대구 우동 여기는 10억에서 15억짜리 물건을 조사해봤어요. 이거 15억에서 20억이면 이 좀 특수한 거라서 그런 거 아닐까. 그래서 가격대를 조금 낮춰봤어요. 그러니까 조사해보니까 이 거래 건수가 650건이 되었어요. 제가 새벽 2시까지 정말 눈알이 빠지는 줄 알았어요. 야, 책을 몇 권 읽을 시간, 정말 책을 몇 권 읽을 시간을 들여가지고 그 좌우로 엑셀 파일에 좌우를 샅샅이 뒤져서 650건을 분석했는데 신기하게도 거기에서도 25%를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야, 그러면 이 정말 거래량의 4분의 1이 이 허상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네. 분양권 11건 중에서 신고가는 없었고요. 분양권 가격들 뭐 1억씩 떨어지고 1억씩 떨어지면 애교다 뭐 이런 느낌. 힐스테이트 감삼 가격 7억 5천까지 갔지만 5억 8천까지. 지난번에 오피스텔 한번 잘못 신고되었는 거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가 한번 좀 난리 나서 아마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이것이 더 오래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빌리브 스카이 어제 84제곱미터 아니고 99제곱미터였던가요? 그것도 6억 7천인가? 어제 6억대 거래했었잖아요. 6억대 거래 이제 받아들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신천 센트럴 자이 5억 3천 요건 좀 심했다. 신천 센트럴 자이 요거 유라유라님이 예전에 관심이 있으셨던가요? 네, 그래서 가격 머릿속에 가격을 좀 기억하고 있는데 이 가격대가 6억 전후로 움직여갔던 것 같은데 5억 초반대로 왔어요. 5억 초반대로. 자, 그 다음도 보시면 대명역 센트럴 21 이제 입주하려고 준비하나요? 네, 고점 대비 입주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좀 가격이 조금 더 조정을 받고 금매도 나오고 무피 마피 이런 것들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교대역 하늘채 뉴센터원 4억 9천 4억 9천. 자, 5억대가 무너지는 현장들 이런 것들 심리적인 지지선이 또 하나 무너져 내렸다 이런 느낌 드는 것 같습니다. 댓글 잠깐만 볼까요? 네, 복남이님 반갑습니다. 야, 복남이 좀 심했죠. 근데 그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구에서 수성구에서만 그랬던 것이 아니다. 해운대구 우동 그 지역을 조사했을 때도 그랬다. 아마 다른 지역도 뭐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뭐 전부 조사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다루는 스킬이 좋지를 않아서요. 백화무님 그 톱니바퀴 한번 누르시고 보시면은 다시 보이실 거예요. 네, 전세 거래량 55건 중에서 신고가가 없더라. 요런 숫자들 한 번씩 특이한 모습들 나오면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랑님, 달서구 미분양 20% 할인 분양한다는 말이 돌고 있네요. 어제 뭐 대구지 유튜버분 그분이 뭐 이야기를 하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야, 20% 할인? 20% 할인? 야, 시중에 지금 물건이 5억짜리 물건들이 있는데 분양가를 7억에 때려놓고 20% 할인해가지고 5억 4천에 팔면은 야, 이거 얼추 좀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더 세핑인 느낌이 들어요. 야, 이거, 야, 얘들이 덜 급하구나. 정신을 아직 덜 차렸구나. 지금 뭐 세계 경제가 나중에 영상 후반부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세계 경제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지금 금리가 얼마나 오르고, 이 인플레이션을 잠재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려야 되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얘들이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야, 하려면, 야, 시원하게 30%, 40% 해가지고, 그러면 기존 분양권 들고 있는 사람들 정말 이거 대책이 없는데요, 정말. 아까 분양권 매물도 개수 늘어나는 거 보셨잖아요. 이들 또한 대책이 없다. 근데 정말 이 난장판, 이 아수라판인가요? 이 난장판이 되면은 이 대책이 없더라는 거죠. 근데 어제 환율 미쳤죠, 어제 진짜. 1320원대에 있다가 갑자기 저는 무슨 숫자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저는 이번에 뭐 0.5% 저는 배팅을 하고 있는 상태. 야, 방송이 길어져서요. 억 단위 하락하는 거 재빠르게 동그라미 쳐서 동그라미 개수만 대충 파악하셔도 분위기 파악은 된다. 이거 숫자 일일이 다 안 들여다봐도 분위기 파악은 된다. 이렇게 분위기 파악해 놓은 상태에서 내가 실제로 접근해야 되는 물건들이 있었을 때
그때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그 아파트의 가격을 살펴보고 그 아파트 주변의 가격을 살펴보고 이렇게 하시면은 요것이 지금 적정한지 아닌지는 아마 금방 판단되실 거예요. 지금 분위기상으로 요 정도 억 단위를 넘어서서 비싼 아파트들은 대구에서도 1.5억, 2억씩 이렇게 전세 가격 하락하는 모습들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축 전세 가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 2억 후반대, 2억 중후반대 거래들도 있고 그 인근에 나름 좀 잘 나간다는 지역의 아파트들도 2억 중후반. 정말 이제 고가의 아파트보다 2억대의 전세 가격이 좀 눈에 많이 띄고 요런 데 더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자, 평균 전세 가격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양새 9월이 되면 2019년에 전세가와 만나게 됩니다. 전세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고 2억에서 3억대의 거래, 요 갈색 부분 영역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습니다. 요 갈색 부분의 영역이 4억 이상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고 10%도 조만간에 무너질 걸로 보이고요. 요거 계속 말씀드리지만 6월 이후로 거래량이 줄었는데 이 흐름이 당분간 갈 것 같다. 가을에 입주장이라고 하나요? 뭐 학군 수요로 인한 이동이 많을 그 시절에 이동이 생각보다 없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요런 느낌이 듭니다. 평균 월세 가격 올라갔고요. 거의 뭐 많을 땐 70만원까지 올라갔네요. 보증금은 조금 떨어지고 있는 형국. 임대 거래량 전체가 지금 요 박스권에 갇혀버릴 수도 있다. 요 상반기 5월달까지는 다소 높은 박스에 있었는데 했다가 다시 사람들이 지금 전세 월세 물량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가을이 되면 괜찮아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하나의 고정관념일 수 있다. 바뀐다. 시장 분위기는 언제든지 바뀐다. 이때 이 네모 모양이 아래로 좀 주저앉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요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매매 가격이나 모든 것들에 다 영향을 미치거든요. 나 네 방송 보니까 아파트 매매 가격 이야기해 주는 거 그것만 좀 솔깃하던데 라고 생각하시지만 제가 좀 의미 없어 보이고 사람들이 영상 뒷부분 많이 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대 매물까지 끊임없이 계속 분석하고 살펴보는 이유는 결국 이것이 매매 가격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에요. 제가 작년 말에 방송할 때 전세 가격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전세가율 뭐 50%까지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큰 방향에서 살펴봤을 때 결국 그것이 매매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거든요. 그냥 가격 느낌이 좀 그래. 뭐 한 20-30% 떨어질 것 같아. 뭐 10% 정도 떨어질 것 같아. 이렇게 분석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일부 아침 1부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